자, 그러면 이어서 설명드리면 2차 설명은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추상 클래스, 추상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얘는 그럼 왜 만들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리모컨 버튼 정도로 쓰려고. 버튼 정도로. 그러면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거. 추상 클래스랑 추상 메서드는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추상 안 쓰겠다 하면 그냥 일반적인 클래스로 만들어도 돼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앱스트랙 지우고 보이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놔도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추상이라는 거는 뭔가를 하기 위한 어떤 기능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뭐다? 제약 사항이다. 이해되시나요? 제약을 걸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제약을 걸므로 인해서 뭐가 좋아진다고요? 프로그램의 성능이 좋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야? 아, 이것들은 칼과 활과 창은 지금 뭐다? 하나의 무기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들이구나. 무기라는 그룹 안에 속해 있는 녀석들이구나. 그리고 무기라는 그룹 안에 속해 있는 녀석들을 여기 있는 작동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조작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뭐다? 클래스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 앞에다가 앱스트랙을 붙이는 순간 얘를 이용해서 new, 객체 만드는 거 그런 걸 보통 인스턴스화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그러면 객체를 만들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한 거예요. new 무기에서부터 아예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당연히 new 무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작동이라는 메서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작동이라는 메서드도 사용이 불가능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는 리모컨 버튼 전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자, void 술이라는 메서드를 만들 거예요. 자, 클래스가 앱스트랙이라 해서 무조건 앱스트랙 메서드만, 그러니까 추상 메서드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제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new 무기에서 new 무기 한 다음에 수리. 자, 수리라는 기능이 얘가 앱스트랙 추상 메서드가 아니더라도 어디서 막혀요? 1차적으로 객체를 만드는 거에서부터 막힌다고요. 그죠? 객체 생성부터 막히기 때문에 수리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뭐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칼이라는 녀석은 수리라는 메서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있어요? 부모가 지금 수리라는 메서드를 물려줬어요, 안 물려줬어요? 물려줬잖아요. 수리 메서드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선에서 수리라는 메서드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칼과 활은 뭐예요? 수리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용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구상 메서드라 합니다. 뭐라고 한다? 구상 메서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체적인 언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로직이 적혀져 있는 거를 뭐라고 한다? 구상 메서드라 하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뭐다? 내가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걸 뭐라고 한다? 추상 메서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상 클래스 안에는 두 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 추상 메서드. 다시 추상 클래스 안에는 추상 메서드도 만들 수 있고 구상 메서드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순이라는 메서드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얘는 순도 몇 퍼센트짜리 추상일까요? 순도 몇 퍼센트? 50%짜리예요. 50%짜리. 50%짜리. 그러면 왜냐면 얘가 아까 말씀드린 얘는 구체적인 언급 있잖아요. 지금. 이해되죠? 그런데 강사가 얘를 마찬가지로 얘도 앱스트랙으로 바꿨어요. 자, 당연히 앱스트랙으로 바꾸는 순간 다른 데서 굉장히 뭐라 하겠죠? 왜? 부모가 완성된 걸 준 거예요? 반쪽짜리 준 거예요? 그죠? 반쪽짜리 줬기 때문에 자식선에서 술이라는 메서드가 뭐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부모가 온전한 걸 주지 않고 반쪽짜리 줬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고 뭐라 하겠죠. 그러면 실행해보면 뭐라고 한다? 카리즈나 앱스트랙 너드나 오버라이드. 그러니까 너가 이 술이라는 걸 사용하려면 무게에서부터 상속받은 것만 상속받으면 안 되고 너한테서 술이라는 메서드를 구현해줘야지만 메서드 오버라이드 해줘야지만 사용할 수 있어.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여태까지 상속이라는 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돈 준다 하면 돈 물려준다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야 내가 너한테 나중에 아파트 이거 물려줄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 꼴이 올라가잖아요. 싫다고 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죠?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튼 간에 상속은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앱스트랙을 주는 순간 자식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모가 주긴 줬어요. 주긴 줬는데 그냥 뭐 한 거예요? 반쪽짜리 준 거예요. 반쪽짜리. 그러니까 반쪽짜리 줬기 때문에 너가 그 선에서 구현해줘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부모님이 빚을 딱 줬어요. 근데 그 빚을 부모가 딱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자 물려준 게 내가 너한테 빚밖에 없다. 뭐 부모님이 가끔씩 이제 뭐 힘들면 장난스럽게 농담만 진담만 이렇게 아휴 너한테는 빚밖에 물려줄 게 없구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하면 그런 말 들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자식 선에서. 그러니까 구현되지 않은 걸 줬기 때문에 지금 자식은 별로 좋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반쪽짜리 줬기 때문에 그 반쪽짜리를 누가 구현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식선에서 재구현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식선에서 메서드 오버라이딩 법칙에 의해서 다시 뭐 해야 돼요? 재구현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추상이 아니라 일반 클래스래요. 앱스트랙이 아니라 일반이라고 한다면 얘도 메서드도 마찬가지로 구상이래요. 구체적인 언급이 있는 구상 메소드를. 그러면 자식선에서 좋아해요, 싫어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일반이라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뭐다? 순도 1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언급이 있는 메소드가 없잖아요. 그죠? 다 추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순도 100% 추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순도 100%짜리 추상을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여기를 인터페이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인터페이스. 자, 인터페이스로 바꿀 수 있다. 자, 순도 100% 추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 있는 메소드 앞에 앱스트랙 붙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터페이스의 규칙인데 이제 익스텐즈가 아니라 뭐라 써야 되냐면 임플리먼트로 써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임플리먼트. 이거는 익스텐즈가 아닌 임플리먼트. 그 다음에 이것도 인터페이스의 규칙으로 보이드 앞에 퍼블릭이라고 붙여줘야 돼요. 그냥. 이거는 그냥 규칙이라고만 아세요. 제가 나중에 퍼블릭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를 뭐한다? 사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했는데, 근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뭐가 가능하냐면 이런 게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부엌 도구라는 게 있대요. 부엌 도구. 그죠? 부엌 도구. 자, 제가 여기다가 부엌 도구라고 썼어요. 자, 이거 돼요, 안 돼요? 오류 없다라는 건 되죠. 그죠? 그러면, 자, 원래, 자,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원래 상속, 이거 지금 임플리먼트도 상속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쓰게 되면 익스텐즈가 임플리먼트로 바뀌는 것 뿐인데, 근데, 원래 상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명의 부모를 둬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했나요? 불가능했죠. 상속이라는 건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와일드 카드를 했잖아요. 우리 오리 시뮬레이션 하면서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자식선에서 여러 부모한테 빨대를 꽂아가지고 상속받는 건 불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런 걸 다중상속이라 했는데, 자바는 다중상속이 불가능하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인터페이스가 되면서, 부모가 인터페이스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다중상속이 뭐예요? 가능해졌어요. 그러면 이게 왜 가능할까요? 참 억울하지 않나요? 얘가 그냥 일반적인 클래스일 때는 다중상속이 안 된다고 해놓고서는 부모가 인터페이스 또는 추상으로 바뀌니까 얘가 다중상속이 된대요. 이게 왜 그럴까? 자,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오늘 설명은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일반적인 클래스래요. 여기에 클래스 무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무기 안에 작동이라는 버튼이 있대요. 리모컨 버튼이 있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부엌 도구가 있대요. 부엌 도구. 자, 부엌 도구도 작동이라는 버튼이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클래스 칼한 다음에 익스텐즈라고 썼어요. 이런 식으로. 자, 물론 다중상속은 안 됩니다. 자, 부엌 도구 이렇게 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지금 칼 내부에 이게 된다고 하면 안 되지만 작동이라는 버튼이 몇 개 있는 거예요? 몇 개 있죠? 이게 된다고 하면 그죠? 부모 무기한테서 받은 거 하나, 부엌 도구한테서 받은 하나.
그러면 우리가 칸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작동이라는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어떤 메서드가 실행될까요? 부엌도흡기 실행될까요? 무흡기 실행될까요? 정답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바가 그걸 판단할 여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뭐, 애들이 커가면서, 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물론 이제 엄마가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빠가 좋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렵잖아요, 사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 당연히 둘 다 좋은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칼이라는 객체가, 그러니까 칼이라는 클래스가 무기, 부엌도 둘 다 작동이라는 메서드를 그러니까 물려받아가지고, 이 칼 입장에서 작동이라는 메서드 호출했을 때, 이 작동이라는 메서드 호출하니까 뭘 실행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자바가. 그렇기 때문에 자바가 다중상속을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자바가 이런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으면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아까 말씀드렸죠? 뭐로 바꿨다고요? 인터페이스로 바꿨다고요. 근데 인터페이스로 바꾸게 되면 이게 지금 왜 이게 허용이 되냐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인터페이스로 되게 되면 추상 클래스를 자식선에서 물려받으면 메서드 오버라이딩이 선택이라 했어요. 필수라 했어요. 그렇죠.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그러면 필수기 때문에 지금 자식이 작동이라는 메서드를 무기하트에서 하나 받고 부엌도구하트에서 하나 받는다 하더라도 메서드 오버라이딩 법칙에서 작동 버튼 누르면 자 1번, 2번, 3번이라 했을 때 몇 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메서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스스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모님이 아빠가 나한테 주는 재능도 있고 그러니까 아빠가 준 뭐 성격도 있고 엄마가 준 성격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커가면서 조화가 되긴 하겠지만 커가면서 나만의 개성대로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거죠. 무기가 준 거 하나, 부엌도구가 준 거 하나 있지만 결국에는 메서드 오버라이딩 법칙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덮어 씌우게 된다는 거예요. 덮어 씌우게 되면서 몇 번? 3번 메서드가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로 여러분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 뭐가 된다? 다중상속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도 100%는 그러니까 뭐다? 순도 100%로 이루어져 있는 건 뭐로 바꿀 수 있다?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죠? 인터페이스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는 뭐다? 메서드 오버라이딩이 뭐다? 선택이에요.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할까요? 오버라이드가 뭐예요? 필수이다. 그죠? 필수이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이 가능하다. 왜? 자식선에서 메서드 오버라이드가 필수이다 보니 헷갈릴 여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헷갈릴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순도 100% 추상은 뭐다? 인터페이스로 여러분들이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정의는 그냥 요거예요. 순도 100%.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이 가능하구나. 다른 언어에서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인 경우에 다중상속이 가능하다. 이제 인터페이스는 어쨌든 다중상속이 가능한데 일반적인 클래스를 다른 언어에서는 다중상속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바는 일반 클래스를 다중상속하는 건 불가능하다 했죠. 그죠? 근데 인터페이스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